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던 어제 국내 증시는 결국 양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갔고요. 현선물 합쳐서 무려 1조 5천억 원을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고 결국 코스피는 2,300선을 1년 5개월 만에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7%대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2,200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 넘게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640선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70% 넘는 기업들이 현재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PBR 같은 경우도 5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 있는데 관세 철회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해당 종목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면밀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여전히 정치 관련주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 전날에 비해서 어제 정치 테마주들의 인물별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다만 정책주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제 하루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주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교육 쪽이라든가 저출산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그동안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어제 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을 사용해서 연간 3,000호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불이 났었을 때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었던 모듈러 관련주들이 이날 증시에서도 소폭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주인공은 단연 가스관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강관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급격한 가격 반등이 나왔죠. 한국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알래스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LNG라던가 조선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해당 이슈에 사람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 관련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갔는데요. 이 알래스카에 이제 긴 철도를 깔아서 가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관광 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동양철관이나 대동스틸이 이날 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함께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증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 어떨까요? 간밤 새벽에 나왔었던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정말 속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 유예 안 하겠다라고 월요일에 분명히 백악관 대변인이 재차 확인을 시켜줬는데 결론적으로 간밤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 유예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대중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4%에서 125%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90일간 무려 10%의 그냥 기본 세율만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했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혔죠. 시장 사람들의 투심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도 정말 말 그대로 협상을 위한 카드였다라고 두 사람이 서로 좀 다른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외 주요 발언들로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이슈들을 같이 점검을 해보면 일단 유예안을 꺼내들기 전에 이미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하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주식시장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다. 라는 글을 먼저 남겼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의 거래를 놓고 여전히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늘 이제 새벽 기준으로는 중국과의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이게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내놨었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협상 단계로 들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 장 후반에도 주식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해당 이슈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년 만에 최대 일간폭을 보이면서 역대급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나 다른 국가들의 대응 상황은 어떠할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호 관세를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간밤 미국에 첫 보복 관세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최고 25%의 추가 관세가 이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에 붙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켰고요. 그리고 종목별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워낙 그동안 많이 눌림폭이 나왔었던 기술주 위주로 급등 흐름이 나왔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국내에서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이 9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날이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15%대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테슬라도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에만 22%가 오르면서 지난 5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하락분을 바로 그대로 만회해주는 모습이 간밤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까지 지속적인 가격 급락을 이어왔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상승으로 강하게 돌아서자 중국 관련주들도 3% 내외의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상승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관련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약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 이슈에 오늘 국내 제약 관련주들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간밤 반도체 관련주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일단 AMD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신규 AI 서버를 공급했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젠스영 CEO가 만나서 H20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엔비디아 측에서 확실하게 내용을 전해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론의 보도로만 전해진 소식이고요. 엔비디아도 간밤에 큰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함께 몸을 실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어낸 채 뉴욕 증시가 간밤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해당 상승의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크게 끼쳐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